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라는 책입니다. 제니스 캐플런, 바나미 마시지움, 김은경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운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또 일상을 좌우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등의 개인의 행동이 행운의 토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상담과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운의 시작점은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은요, 준비에서 시작되고요. 인생에서 우연은요, 일정한 역할을 해도 전부는 아닙니다. 행운이 일어나기 위한 기반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또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기차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만일 행운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며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 걷거나 차에 탄 채 쌩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듯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을 만들려면요, 우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조치를 알면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힘에 시달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좀 더 많은 측면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운을 거머쥐려면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순전히 자신의 통제 영역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실 뜻밖의 행운으로 보이는 일도요, 조금만 추적해보면 흔히 확실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가령 투자자를 만났던 사람은요, 애초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었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동료는 그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우연, 재능, 노력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노력은 누구나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재능 역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능에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 모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심지어 긍정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접근법을 쓴다면요, 우연, 재능, 노력이 행운의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운이 좋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연, 재능, 노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한데에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운은 연이어 발생하는데요. 사람은 일단 행운의 길에 들어서면요, 그 길 위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7살이든 70살이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시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고 운명을 한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희곡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 나오는 스탠리 코왈스키는요, 행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운이 뭔지 알아? 행운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거, 그게 다야 라고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려면 자신에게 운이 있다고 믿어야 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운 좋게 만들어줄 행동을 취하려면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운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운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CEO를 우연히 만나서 어쩌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현재 직업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인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너무 위축되어서 CEO에게 말을 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을 운 좋은 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고한 삶의 목표가 행운의 방향키가 됩니다. 행운을 얻으려면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변명과 이유를 찾기란 항상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는 행운을 거머쥐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은요, 행운을 저해야 하는 큰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고 원하는 지점에 이르게 해줄 인맥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우울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침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행운을 만들고 싶다면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인생과 행운에서 한 가지 일이 정말로 다른 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긍정적 결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요. 거기서 다른 긍정적 일들이 파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행운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포부가 큰 사람들은요. 행운이 또 다른 행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이나 성공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행운이나 성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운의 기회는요, 다른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행운의 장소로 몰려들기 때문에요, 행운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요, 행운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한 가지 일을 다른 일로 연결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행운을 얻는 단순한 비결은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은요, 내 평생 나를 가장 견고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겠지만요, 때로는 의외의 사람들이 나를 행운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행운의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며 한 가지 기술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목표에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대한 그물을 쳐놓으면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수많은 쓰레기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열정에서 나오는 투지와 꿋꿋함,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가 있으면요,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소망을 우주에 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면요, 에너지와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마법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요,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느끼게 해줄 것이 무엇일지를 스스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하기만 해도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고소득을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18세 혹은 어떤 나이에라도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면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운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것을 스스로 정의하고 나면요, 그 삶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자주 기회를 찾아다닐수록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운을 만드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계속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행운의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부엌에 밀가루, 물, 소금이 있다 해도 빵을 만들겠다거나 먹겠다거나 팔겠다는 등의 목표가 없으면요, 이 재료들은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빵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즉, 행운의 마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보관장에 처박혀 있던 말린 과일, 건포도, 초콜릿 조각이 든 봉지들이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을 띠게 됩니다. 이 봉지들을 열어서요, 한데 섞어서 근사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빵을 지역 축제에 가지고 나가서 호평을 받는다면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것뿐인데 운이 좋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계획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지만요, 제대로 된 길에 일단 들어섰을 때, 즉, 빵을 만들었을 때 여러 기회에 기민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행운의 삶으로 바꾸는지 아니면 불행으로 바꾸는지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길을 가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이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보이는 노력과 회복 탄력성과 결단력, 끈기는요, 운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행운을 만들려면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내비게이션에 나온 점선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면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침반을 들고 길을 가려면요, 좀 더 대담해야 하지만요, 그렇게 할 때 행운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운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은요, 현재의 위치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앞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삶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행운을 발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어야 하고요,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운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을수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운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행운이 깃드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은 어떤 순간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평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